배추는 지금 낳는 이 잎은 우리가 먹는 잎이 아니랍니다. 알찬 속이 꽉 찬 그러한 배추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야 될 때이고요. 올해는 무름병, 작년에 무름병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소입니다. 예, 무를 오늘 1차 소금을 해 주었습니다. 무는 파종한 지 2주 지났습니다. 3주는 좀 덜 되었고요. 예, 1차 소금을 했더니 예, 아주 이제 앞으로 잘 자라겠죠. 예, 소금 했는 것은 예, 역시 맛있게 나물로 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예, 김도 좀 메어주고 예, 북주기도 좀 해서 예, 넘어져 있는 예, 무를 좀 일으켜 세워 주기도 하였답니다. 자, 이제 배추가 이제 배추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추는 정식한 지 딱 2주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는데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제가 무름병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비닐 멀칭을 하면은 배추는 훨씬 더 잘 자라겠죠. 반면에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은 무름병에는 더 취약하답니다. 무름병은 세균성병인데 이 땅에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무름병이 훨씬 더 잘 번지게 되죠. 그리고 비료 성분을 너무 강하게 주면은 역시나 무름병이 너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무름병 혹시나 올까 싶어서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원래 지금까지는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둑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마르기도 전에 비가 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비가 계속 온다면 비닐 멀칭 했는 곳은 두둑에 습기가 가해서 무름병이 훨씬 더 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름병 원래 또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벌써 이 농민신문 같은 데에서는 배추에 무름병 예방을 철저히 하라라는 그런 경고성 그런 신문 기사들이 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무름병은 어떻게 방지할까요? 토양의 수분을 적절히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간수를 해서 수분기가 너무 많으면 무름병이 너무 많고, 물론 전문 재배 농가에서는 예방 관련 약재들을 2, 3회 정도 친답니다. 마이신 계통의 그런 농약들을 치게 되는데, 그러나 일반 텃밭에서는 그렇게 농약을 수시로 칠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토양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배추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물이 또 잘 빠지는 토양에서 또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수분 관리,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혹시나 비닐 멀칭을 했는데 너무 가습하다면, 비닐 멀칭 했는 이 안쪽이 너무 가습하다면 간간히 햇빛 좋은 날 비닐을 다시 이렇게 드러내고 좀 수분을 좀 날려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배추 정식 2주차인데 오늘 또 김매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또 추비를 또 줘야 되겠죠. 추비를 주는 목적은 배추는 미끄럼보다는 추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 볼 때. 왜냐하면 배추는 정식하고 나서 2주, 3주, 4주까지 또 급신장을 시켜야 나중에 알이 찬 그런 배추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배추는 지금 낳는 이 잎은 우리가 먹는 잎이 아니랍니다. 나중에 여기서 속 살이 차서 즉 결구된 배추가 생겼을 때 그 결구된 배추를 먹기 때문에, 사실 이 잎은 이 결구된 배추를 키우기 위한 잎이랍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잎을 넓게 크게 키우면 이 잎이 이 속 결구된 쏙알을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잎이 넓어야 햇볕도 많이 받고, 햇볕을 많이 받아야
또 강합성 작용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속에다 채우기 때문에 초기에는 잎을 빨리 키우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 배추는 벌레들이 좋아하잖아요. 이 벌레들이 이 배추를 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 배추 잎을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배추가 벌레가 이 배추를 먹는 속도보다 조금 빨리 키우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 배추 잎을 좀 더 빨리 좀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1차 2차 그런 추비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차에 주는 추비는 질소질위로, 요소비료나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소변액비를 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게 되죠. 무씨앗 파종은 무씨앗은 조금 이렇게 깊게 심는 게 그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깊게 심어야 이렇게 무줄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지요. 그러나 씨앗을 너무 얕게 심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무가 이렇게 옆으로 눈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풀을 김을 매면서 흙을 좀 이렇게 북주기, 부러졌다. 무는 이렇게 잘 부러져요. 그래서 다룰 때 좀 조심히 해야 되거든요. 북주기를 통해서 무줄기를 좀 이렇게 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둬도 보통은 그냥 두죠. 그냥 두는데 그냥 두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무가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맞나? 삐딱하게 이렇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북주기를 통해서 줄기를 조금 이렇게 세워주는 게 좋답니다. 오늘 저는 추비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지난주에 한번 추비를 주었거든요. 소변 액비 위주로 이제 주었는데 보통은 1차에 요소 비료를 주죠. 정식 2주 후에 지금쯤 요소 비료를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액비를 주기 때문에, 액비는 화학 비료처럼 이렇게 지속성이 없어요. 한번 주면은 빨리 이제 흡수를 해버리고 토양이나 뭐 바람으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자주, 간격을 짧게 해서 자주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액비는 바로 이 통 속에 있습니다. 이 통 속에 청초 액비가 들어있거든요. 이 청초 액비를 이제 추비로 주게 될 텐데, 지난번에는 소변 액비를 주었죠. 이번에는 청초 액비와 소변 액비를 조금씩 섞어서 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주 맛있는 액비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릇망을 넣고 액비를 받아서 일단은 주전자에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와 가지고 두둑이 많이 좀 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옆면 시비는 하지 않고 조금 진하게 해서 잎에 닿지 않게 해서 줄 건데, 지금 비가 와서 원액을 줄까 아니면은 물을 좀 태울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소변액비인데 소변액비를 조금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초기에 주는 그 추비는 요소 성분이 조금 많게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액비, 청초 액비도 물론 요소 성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소변액비가 훨씬 더 요소 성분이 더 많죠. 이렇게 청초 액비와 소변 액비를 반반씩 태우고 원액 자체로 추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액으로 줄 때는 절대로 이 배추 잎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은 이제 원액을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체로 물에 이제 희석해서 주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또 비가 조금 더 올 예정이고 지금 토양이 굉장히 좀 가습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액을 제 같은 경우에는 줍니다. 원액을 주는 거는 적극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변액비를 원액으로 주다가 이렇게 잎에 이렇게 묻으면은 요 잎이 이렇게 노랗게 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액을 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주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원액을 줄 때는 양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사실 이 주전자의 양이면 여기에 물을 2배, 3배, 4배, 연면 12일 때는 거의 한 10배까지도 이렇게 희석해서 주게 되는데, 그때는 물을 많이 뿌려주니까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토양 속에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원액으로만 이렇게 줍니다. 너무 많은 양을 줘도 안 되고, 이렇게 적은 양으로 조금 자주 한 3, 4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면은 아주 배추가 잘 자란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늘, 저는 배추밭에서 이렇게 배추들에게 맛있는 추비도 주고 또 풀도 좀 이렇게 메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텃밭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웰빙 농부황소 TV